안녕하세요. 인생 첫 모의고사셨겠죠. 어려운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좀 어땠습니까? 이게 1학년 시험지가 맞나 싶은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간략하게 평을 좀 드리자면 이전에 1학년 문제는 과거 거를 뭐 풀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해석이 되면 답이 자동으로 보이는, 해석도 무난하고 어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구문도 별로 안 어려워서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 내가 답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 오답은 나를 찍게 설마? 너 사람이야? 휴먼이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진짜 그 정답과 오답이 너무 분명하게 나뉘어 있고 되게 쉽게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안 그랬죠. 이제 1학년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지 뭐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긴 하지만 과거보다 월등히 어렵게 출제된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풀이는요, 제가 해설을 할 건데 전문항을 다 풀이하진 않을 거고요. 요게 EBS에서 공식 통계로 나온 겁니다.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요 10문항, 이제 장문이 껴있기 때문에 11문항을 해설하게 될 건데 한번 간략하게만 지금 문항들을 좀 보면 오답률 1위가 사실은 원래 수능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취급받지 않는 장문 독해 어휘 문제가 오답률이 이제 괴랄합니다. 77.9? 1학년이?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치야. 이거는 2, 3학년, 특히 한 3학년 정도 돼야 나오는 수치인데 1학년 문제가 게다가 3점 달려 있었고요. 감점도 크게 됐겠네. 어려웠고, 그 다음에 오답률 2위. 이거는 원래 어려운 파트예요. 빈칸 추론 마지막 문제 72.8. 물론 어려운 파트라 하더라도 1학년이 요 정도 수치가 나온다? 쉽지 않아. 오답률 3위가 21번에 밑줄 그어 있는 문제 있죠. 함축의미 추론이라고 하는데 얘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답률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65, 64, 63, 60, 60 여기까지 60대야. 이게 1학년 시험 때 이 정도가 나온다고?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건 맞아요. 그래도 요번 시험을 통해서 영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구나, 꽤 노력을 들여야 되는구나 정도 얻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따 특징을 풀이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휘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렵더라고, 어휘가. 이게 1학년 어휘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구하는 요구치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나 어려웠던 시험은 확실히 맞고, 그 다음 59, 55, 50으로 오답률 10위쯤 돼서야 이제 한 절반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요게 1학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퍼센테이지는 감히 예측은 불가능해요. 사실 1학년은 3학년 정도 되면 예측이 조금 되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1등급 퍼센테이지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풀이할 문항들도 빠르게 말씀드리면 대입학 우리 주제 묻는 파트에서는 21번, 24번 이렇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문맥상 어휘 문제 풀 거고, 빈칸은 31, 2, 3, 4 다 풀 겁니다. 빈칸 다 풀 거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이 오답률 순위 없더라고.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아요. 순서 배열은 풀지 않을 거고, 문장 삽입은 38번, 39번 다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문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어려운 시험 치고 나서 이 총평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설 영상 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합니다. 1학년 치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21번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대입학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읽고서 그냥 느낌상 왔으면 좋겠다, 느낌상 느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딱 하나만 우리 연습해보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뭐가 반복되는 말이 있는가? 계속 반복되는 애가 있으면 얘가 보통 여기서 물어봐요. 선지에서. 그러니까 반복 정도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야. 자, 가볼게요. 우리 인간들은 현재 어떤 지점에 와 있냐면 전례 없는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인 권력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권력이 있대. 어떤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연결돼 있대요. 거의 모든 다른 사람과 지구상에.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우리는 유전적으로건 문화적으로건 환경적으로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단은 조금 플러스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 인간의 힘이 좀 세졌다. 플러스하네. 우리는 구체화된 개인인데 우리는 이렇게 형체로서 존재하는 거지. 근데 제한된 시간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이건 좀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간이지만 뒤에가 중요합니다. 자, 벗에다 삼각형 표시를 줄까? 이 앞의 흐름을 그대로 보내는 애를 순접이라고 하고 이렇게 뒤집는 애를 역접이라고 불러요. 제가 역접에는 삼각형 기호를 치는데 얘가 나오면 문제. 지금까지 내용이 중요할까? 지금부터 내용이 중요할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접이 나오면 뒤에를 힘을 줘서 읽자는 거야. 자,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 스트림이자 우리는 그 자체로 기억이자 인플루언서이자 더 큰 인류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자, 간단하게 보자. 이게 우리 인간이 힘이 있다는 것 같아, 없다는 것 같아? 앞문장에서는 우리는 시간에 묶여져 있는 어쩔 수 없는 구체화된 시간에 묶인 존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네트워크 데이터로 스트리밍이 다 돼 있고 인플루언서이자 더 큰 인류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힘이 세단 얘기예요? 약하단 얘기예요? 다시 세단 얘기로 돌아온 거지. 우리는 파워가 있다고 했잖아. 물론 시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파워가 꽤나 있다. 인류는 꽤나 큰 힘을 갖고 있다. 우리의 의사결정,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도 계속해서 어떤 얘기 하냐면 영향력, 힘이 세요. 그러면 자, 일단 이 지문에서 반복되는 거 혹시 보이세요? 인간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인류가 어떻대? 힘이 되게 세대. 영향력이 세다는 얘기가 반복된다. 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것이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는? 우리가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좋은 선조가 돼야 한다는 책임이 생긴대.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책임이 생기냐? 좋은 선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to take the long view,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대요. 우리는 좋은 선조가 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 이럴 책임이 있어. 그리고 또 동시에 take time travel, 시간 여행을 forward, 미래로 해봐야 된다는 거야. 시간 여행을 해보라고? 진짜 시간 여행하란 걸까? 무슨 얘기예요? To imagine, 상상해보란 거지. 우리가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 뭐를? 수십억 사람들의 행복을. 이 사람들 누군데? 이 사람들의 삶이 사라지게 될 거래. 지금이 아니야. 시제 조심해야 돼요. 미래 시제죠. 이 사람들 수십억 명의 삶이 나중에 사라지게 될 거래. 이 세상에. 어떤 세상?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세상. 잠깐만요.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좋은 선조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조상이자 선조네? 그러면 요 뒤에 따라오는 우리 이후에 이 지구상에 살게 될 애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닌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정리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향력이 너무 광범위하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구상에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돼? 너 좋은 선조가 돼야 돼. 이거 좀 풀어서 얘기해 줄까?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네가 먼저 상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수세기 전만 해도 수세기 전에 그 네이티브 노스 아메리칸 이로코이어스, 예시 같죠? 아이로코이어스, 이 사람들의 리더가, 그러니까 부족장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7세대 관리라는 걸 만들었대. 딱 봐도 예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거야. 7세대를 관리해라? 이러면서 이 리더가 지시했대요.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한 거야. 뭐를? 모든 의사결정에 임팩트, 영향력을 다 고려해 봐야 돼. 누구에게 미치는? 우리의 children, 아이들에게 미치는데 단순한 우리 애기가 아니라 얘는 어떤 애기야? 7 generations into the future. 7세대 미래에 오게 될 우리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반복 보이세요? 21번 그렇게 쉽진 않은데 앞에부터 무슨 얘기하냐? 인류는 되게 영향력이 세다. 영향력이 되게 세다라는 임팩트가 강하다는 얘기를 앞에서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미래 세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죠. 소중한 수십 년 동안에 어떤 소중한 수십 년이야? 지구가 우리의 것으로 존재하는. 의역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에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사는 수십 년 동안에 이때 우리가
누릴 수 있대. 정원을. 이 정원은 누가 주신 거야? 우리의 조상님들이 심어준 정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소중한 기간 동안에 우리 또한 절대로 not 이래선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아직 뒤에 안 읽을게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이 필자가 필자가 볼 때 바람직하게 보는 게 와야 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게 와야 돼? 하지 마. 마이너스가 돼야죠. 뭔가 필자가 바람직하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게 와야 되는데 그럼 바람직한 건 뭐였는데? 좋은 선조가 되는 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내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거였잖아. 그럼 저걸 앞에 걸 내용을 A라고 줘볼게. 미래의 후손을 고려하는 거. 이게 A야? 그럼 여기는 A랑 똑같은 게 와야 돼? 다른 게 와야 돼요? 뒤집힌 게 와야 됩니다.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것들을 우리가 다 책임지지 않고 낭비해버리고 이런 게 오면 되겠지. 해석 한번 해볼게. 우리는 절대로 훔쳐서는 안 된다. 그림자를, 그늘을.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우리 조상님이 내려주신 그 정원에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우리 후손이 쉴 수 있는 그늘도 남겨줘야 된다. 나무를 해치지 말란 얘기지. 가든을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 밑줄에는 마이너스한 게 와주면 되겠네. 1번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베네핏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베네핏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조상님이 우리한테 베네핏을 주셨어요. 주신 거 맞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후손한테 전달을 해줄 때 이걸 해치지 말란 얘기지 이걸 갖다가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fathers가 나오면 안 돼. 2번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세대가 마주하는. 지금 우리 세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번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비난해서는 안 돼. 걔네가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지금 책임감에 대해 논의를 하는 건 우리의 후손이야? 나야? 우리가 후손 세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녀야 된다는 거지 책임감을 아이가 지니고 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4번 우리는 자원을 돌봐선 안 돼. 돌보면 안 돼. 미래 세대에 주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자원을 돌봐선 안 되는 거야? 자원을 돌봐야 되는 거야? 자원을 돌봐야 되는 거죠. 4번을 시험장에 찍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찍은 친구들은 요 밑줄 앞에 낫이 하나 있다는 걸 간과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낫까지 지금 밑줄이 그어 있으면 4번이 답이 되겠지. 근데 지금 얘는 밑줄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와야 돼. 자원을 갖다가 소중하게 다룬 다음에 미래 세대한테 전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니까 반대로 갑니다. 4번이 좀 어려웠고 5번 우리가 take from 뺏으면 안 돼. 미래 세대로부터 그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것 그러니까 걔네가 누려야 될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갖다 우리가 뺏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 이걸 반대로 이들이 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먼저 떠올려서 적절하게 보존시켜 주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habit. 어떤 습관들은 aren't bad.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 여기 밑줄 한번 줄게. not bad. 독해 지문을 읽을 때 반복을 잡아달라고 했잖아. 아까 뭐 power. 그럼 반복 잡았었지? 거기다가 혹시 여력이 되면 이런 것도 잡아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잡으시면 되게 쉽게 읽힙니다. 습관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나쁘니까 당연히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보통 그 문장에 이 글의 주인공이 같이 나와요. 키워드가. 그럼 혹시 습관에 대한 글은 아닐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야. 습관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어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려면 습관이 필요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뇌가 습관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너가 그 습관들을 가지고 can work with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 필수적이야.
그럼 계속 무슨 얘기 하냐면 습관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봐야 될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질문이 좀 생기나 봐. Are you really trying? 너가 진짜 시도하는 중이니? To break a habit. 어떤 습관을 갖다가 깨부수려고 없애려고 시도하는 거니? 아니면 그러니까 시도할 거냐? 아니면 너가 이게 더 나을까? attaching. attach가 단어가 좀 어려운데 붙이다라는 뜻이죠. 그 하나의 습관을 갖다가 다른 습관이랑 붙이는 게 더 나을까? 두 개가 좀 다른 얘기야? 첫 번째 무슨 얘기 하냐면 습관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는 거. 내가 나쁜 습관이 있을 때 이걸 깨버리는 걸 의미하나 봐. 얘를 A라고 줄게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습관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을 갖다가 다른 습관이랑 묶어버리는 거. 이걸 B라고 줄게. 이게 뭐가 더 좋니? 라고 의문이 생긴대. 이 두 번째 B를 갖다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유혹을 갖다 묶어버리는 것. 유혹의 묶음이라고 알려져 있대. 그럼 이제 물어봤으니까 A냐 B냐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월튼의 교수인 이 사람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이끌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뭐라고 불렸냐면 Holding the Hunger Game. 유명한 영화 이름이죠. 헝거 게임. 헝거 게임을 hold hostage. 볼모로 잡아두는 거야. 어디에? 체육관에. 뭐 하여튼 이런 실험을 했대요. 여기서 참여자들이 오직 접근할 수 있었대요. 그들의 오디오 디바이스에. 뭐 하는 동안에만? While at the gym. 체육관에 갔을 때 너 헬스장에서만 이어폰 낄 수 있다 라고 한 거야. 잠깐만요. 이게 지금 왜 나온지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앞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습관을 그냥 브레이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습관을 다른 습관이랑 묶어놓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실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 헬스장 갔을 때만 오디오 디바이스 쓸 수 있어 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습관을 브레이크하는 거야? 습관을 묶은 거야? 체육관 갔을 때만 오디오를 쓸 수 있다라고 B를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하네. 이거 실험이 있었나 봐. 이것은 뭘 사용한 거냐면 아까 그거네. tempting habit. 되게 매력적인 습관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 디바이스를 왜 쓰는데 오디오 디바이스, 에어팟 같은 걸 끼고 to that awesome audiobook. 아주 그렇게 매력적인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래.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앞에 있는 헝거게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이 글에 따르면 헝거게임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오디오북으로 쓰이나 봐. 근데 그걸 듣고 싶은데 어디서만 들을 수 있어? 체육관에서만.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오디오북을 듣는 그 습관을 갖다 체육관이랑 묶어버린 거야. 그리고 얘를 결합한 거지. 어떤 습관이랑? 사람들이 like to build. 만들고 싶은 습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feel forced to put off. 지금 내가 이걸 미뤄놓고 싶다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끼는 것. 이게 뭔데?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내가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미루는 거 또는 내가 이거 습관으로 만들고 싶긴 한데 못 만들고 있는 거 있잖아. 운동. 이거를 뭐랑 묶어? 이 매력적인 거랑 묶어버린다 이거야. 요쯤에서 확실히 뭘 잡았어야 되냐? 이거 B 얘기하는구나. 잡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 결과가 나오겠죠? 이때 이 참여자들 중에 이 기계가 held hostage, 볼모로 잡혀 있었던 그 참여자들은 실제로 B 했던 거네. 너 헬스장에서만 에어팟 쓸 수 있다? 라고 이런 제안이 있었던 참여자들이 51% 정도 확률이 높았대요. 뭐 할 확률? Visit the gym. 이 체육관을 방문할 확률이 높아졌답니다. 그러면 B가 플러스네요.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습관을 브레이크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묶는 게 좋겠니? 지금 묶는 게 좋겠다고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게 더 놀랍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시 말해 거의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채택했대요. To pay, 뭔가 지불할 것을. To have gym only access for their devices. 그들이 그 오디오 기계를 갖다 체육관에서만 접근권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험 다 끝나도 자발적으로 지들이 묶더라라는 거니까 결론은 B가 매력적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제목 찍어볼까?
A와 B 중에 일단 둘 다 습관에 대한 얘기긴 한데 A와 B 중에 뭐에 대한 글이야? A보다는 B가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 B가 뭐야? 묶는 거. 매력적인 걸 다른 목표, 다른 어떤 습관이랑 묶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얘를 필자가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플러스하게 봅니다. 효과가 있었다. 1번. Stop thinking. 생각 그만하고 체육관으로 당장 가라. 뭐 나가서 운동해라라는 글이야?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습관이 없잖아요, 습관이. 2번. 음악 듣는 걸 피해라. 월카웃 하는 동안에. 월카웃이 운동하다예요. 그러니까 너 헬스장에서 음악 듣지 마. 장난치니? 습관이 없잖아, 습관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음악을 듣는 게 더 좋다는 글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걸 택했으니까. 3번. 왜 스마트 비즈니스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집중하는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헬스케어 서비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4번. 성공의 핵심이야. 삶에서. 너 성공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모든 일상의 everyday hobby를 다 포기해. 잠깐만. 일상의 어떤 습관들을 갖다 다 버리란 얘기가 있나? 이거 있어요. 기브업이 정확히 글에 있습니다. 이게 뭐지? 거의 기억 안 나시죠? 아까 비교했잖아. A랑 B를 비교했는데 B는 습관을 묶는 거. A가 뭐였지? break a habit. 습관을 없애는 거, 깨버리는 거.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give up everyday hobby. 이거 A 얘기하는 겁니다. A가 성공이다? 아니에요. 이 글은 give up이 아니라 묶는 거. 그룹핑 하는 게 B가 돼야 성공인 거야. 5번. 벌써 pairing. 짝짓는 거야. pleasure. 만족과 노력을 짝지어라. 뭐가 만족이야? 아까 temptation. 유혹 있잖아, 유혹. 그 매력적인 오디오북. 그럼 노력은 뭐야? 운동, 체육관. 이거 두 개를 짝지어. 이게 B죠. 그러면 이게 뭐하냐? 사람들을 이끌 거래.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답은 5번입니다. 1학년보다는 한 2학년에 가까운 것 같은 난이도야.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 30번. principal. 별표 주세요. 외우셔야 되는 단어고요. 우리 principal이 있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기 써 있는 principal, 펄이 있는데 둘 중 하나 원칙입니다. 위에 거 아래 거? 위에가 원칙. 그럼 아래 거는? 저기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 해버린단 말이야. principal이 교장 맞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보자. 교장 운송수단?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뜻이 있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주요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요한 운송수단인 거야. 주요한 운송수단. 어디서? Developing world. 아직 개발되고 있는 이 곳이니까 개발도상국이에요. 후진국을 얘기합니다. 그럼 developed는 이 개발이 이미 끝난 거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지. 개발도상국에서 주요한 운송수단이 있어.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그렇대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walking, 걷는 거래. 여전히 걷더래요. 뭐 때문에? 제약이 있어. 제약은 좀 마이너스하지 않나? 어떤 제약 때문에? The resources,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어떤 자원이야? Needed to operate extensive transit system. 광범위한 교통 시스템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자원의 제약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버스, 지하철 이 시스템 운영하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하죠. 제약이 있어서 걷는다. 사람들은 그래서 커버합니다. long distance냐고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short distance냐고 물어보는 거야. 항상 반이어야. 먼 거리를 사람들이 커버하냐 짧은 거리를 커버하냐 이거야. on foot. on foot이 뭐야? 걸어서지. 걸어서. walking이잖아. 매일같이. 잠깐만 이미 나와요. 이 개발도상국에서 사람들이 주요하게 걷는다 그랬잖아. 그럼 매일같이 걸어서 긴 거리를 이동해, 짧은 거리를 이동해. 길어야 이게 주요한 운송수단이 되죠. 가능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에너지를,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1학년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혹시 확대시킨다고 해석했니? expand? 이상하지 않나? 확대는요, PAND입니다. PAND야. 이게 확대하다. 이건 뭔데? 요거 단어 적은 데다가 바로 적어둘게요.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지. EXP, END는 무슨 뜻이냐? 너네 이거 알아.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가 이거예요. expensive. 무슨 뜻이야? 비싼이라고 알고 있지. 얘가 무슨 뜻이 있냐? 소모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expensive 하면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시키는 거니까 비싼 거야. 얘는 뭔데? 소모하다겠지. spend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놓고 보면은 스펠링이 이것만 다르잖아. spend잖아. 똑같은 뜻이에요. 거의. 외웁시다. 그럼 사람들이 매일같이 긴 거리를 이동해. 그러면서 인간의 에너지를 소모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하울리는 부정어고요. spare, 비축하다는 건데 비축이 안 되겠지. 뭐 예를 들어 뭐 인도 이런 국가 얘기하는 거 아닐까? 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먼 거리를 엄청나게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비축해야 뭔가 그걸로 다른 일을 하는데 에너지 비축이 안 돼. 막 20km씩 걸어 다닌다고 쳐봐.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Walking under those conditions. 이러한 환경 하에서 걷는 것은요. 자, 이쯤 되면 일단 이 글의 주요한 이슈는 걷는 거구나 라고 잡으셨어야 되고, 걷는 거에 대한 글이네. 이러한 환경에서 걷는 거는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불가피한 burden이 됩니다. burden이 방향성이 있죠.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 부담이 생산적인 그 능력을 갖다가 consume, 소모하는 거냐 아니면 maintain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니어는 유지시키냐. 아니 이미 부담이면 생산적인 능력이 소모돼야 돼, 없어져야 돼, 유지돼야 돼. 소모돼야죠. 2번 괜찮지. 그 다음 북미나 웨스턴 유럽에서는 however, 그러나 자 이거 however 별표 하나 줄게요. 1학년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하나 적어두고 반드시 익혀둡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신에서도. 자, 문장 처음 시작할 때 첫 부분부터 however이 나올 때가 있어. however 하고 뒤쪽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앞에 뭔가 내용이 있다가 중간에 however이 나와. 그리고 뒤에 또 내용이 이어져. 이럴 때 보통 지금처럼 컴마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여기 내용이 어느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however이 왔으니까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역접으로 꺾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요.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게 요 두 번째 거 있죠? 얘가 이 위에 거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however가 문장 중간에 왔어.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끌고 오세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앞문장에서는 walking이 burden이다. 걷는 게 부담이야 라고 했어. 그러나 북미랑 웨스턴 유럽, 서부 유럽에서는 딱 봐도 선진국이죠 지금. 선진국들에서는 그러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러나 the attitude and policies, 태도와 정책들이 just the same, 똑같습니다. 앞에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나빴어. burden 나빴잖아. 얘네 이거 똑같다고? 그럴 거면 however 어떻게 쓰지? 똑같으면 어떻게 however야? and가 돼야지. and. 그 다음 문장 봐볼까? 다시 말해 working이란 게 어떻게 여겨져? 아까는 burden이라 그랬는데 효율적이고 건강하고 아주 자연적인 것이라고 여겨진대요. 뭐야 지금? 저기 운송 수단이 없어서 걷는 개발도상국이랑 막 미국이야 미국. 운송 수단은 많아. 근데 걷는 게 건강해. 이게 지금 같아요 달라요? 장난합니까? 3번 different가 돼야죠. 답 3번입니다. 틀렸으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풀이를 하는 거니까 틀릴 수 있지 당연히. 31번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야. 일단 요렇게 부사절로 날아가고 이것처럼 이렇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마치 뭐처럼 어떻게 다른 방이 어떤 다른 방이야?
in your home. 너의 집에 있는 다른 방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대. 마이너스로 시작하네. 언제? When filled with too much stuff. stuff가 물건이죠. thing을 stuff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대. 내 방 말고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옷방이 있는데 거기가 막 물건이 가득 차 있고 지금 난리가 나 있어. 그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똑같은 게 애들에게도 그렇다. 그래? 그럼 일단 애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뭔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놀이방 있잖아. 놀이 공간이 와 이거 동사로 썼네요. house. 이게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건데 house가 동사로 집하다? 모든 하나하나의 장난감을 집하다? 얘가 수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 안에다 모셔놓다 수용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filled를 얘기하는 거야. 이 놀이 공간이 하나하나의 모든 장난감으로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인 거야. 이걸 다 하우스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장난감이야? Has ever been purchased. 구매된 거래. 구매된 장난감들인데 누구를 위해? 이 아기를 위해. Since birth.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집에 애가 있다고 쳐보자고 이 키즈를 위해서 1살 때부터 샀던 인형, 뭐 장난감, 로봇 이런 거를 다 갖다가 놀이방에다가 넣어놨다고 치면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걔네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저거 문제가 있어 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진 못하겠지. 그렇게 감정을 표현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but 얘네가 feel overwhelmed. 부담감을 느낄 거래. 그렇게 너무 많은 물건에 의해서. 이게 지금 뭐야? 부담감. 이게 anxiety를 받죠. 애들한테 불안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여성인데 여성들이 어떻게 look in their closet 그들의 장롱을 바라보는지를 상기시킨대요. 어떤 장롱이야? packed full of clothes. 옷으로 꽉꽉 차 있는 장롱을 딱 보면서 어떤 여자, 엄마라고 쳐봅시다. I have nothing to wear. 입을 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여성을 떠올리게 만든다. 지금 상황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꽉꽉 들어차 있는데 이 물건 하나하나 의미는 다 무의미하고 입을 거 없는데 라고 느끼도록 만든다. 아이들도 장난감 방에 되게 많은 물건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느끼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 블랭크를 하게 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도와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보도록 해주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잠깐만 이 빈칸 문장 있잖아. 방향이 어때? 플러스해 보여? 마이너스해 보여? 요 단어 약간 수상합니다. helps.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게 뭔지를 명확하게 보도록 만든다 했단 말이야. 이거는 뭐 꽉꽉 들어찬 거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플러스 안에. 그러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필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많은 물건으로 꽉꽉 들어차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 그랬어. 반면에 빈칸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랑은 좀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가보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볼 것 그리고 too much to step over 이게 이렇게 발로 넘어 다니는 거야. 장난감 방에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발로 이렇게 넘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야. 너무 넘어 다닐 게 많고 눈으로 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인풋이 있게 되면 아이가 어려운 시간을 겪게 돼. 마이너스 하죠? Making a choice. 의사결정을 잘 못한답니다. 그런데 streamlining. 간소화하게 되면 그 놀이 공간을 간소화시켜. 이게 어떠냐? It's so important. 엄청 중요해. 잠깐 이건 플러스 하네. 그럼 나온 것 같은데? 자, 뭐 하면 마이너스가 돼? 너무 많은 게 있으면 마이너스야. 반면에 간소화는 뭐야? 너무 많지 않게 하란 얘기지. 적당히 줄이란 것 같아. 적당히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대. 너는 부모로서 너의 아이가 영감을 받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길 원한단 말이야. 그 방에서. 뭐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상상력이 막 풍부해지고 많은 걸 하도록 만들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은 걸 두지 말고 스트림라이닝, 간소화시켜라 가 지금 들어와 줘야죠. 빈칸에는 물건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물건을 좀 비우고 스트림라이닝, 없애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선지입니다. 이게 지문이 소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1학년 수준에서 이거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어 뜻부터 다 알고 있는 게 조금 어려운데, 얘부터 볼까? 협동, possession, 소유야, 소유. 소유하게 되면 꽉꽉 들어차게 돼, 관소화돼. 꽉꽉 들어차게 되지. A를 만든 거죠. collection, 이거 모으는 거 아니야. 모으면 꽉꽉 들어차게 돼, 간소화돼. 꽉꽉 들어차게 되지. 똑같은 얘기. invitation, 이게 초대잖아. 자꾸 들인단 말이야.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 집으로. 꽉꽉 들어차, 간소화돼. 들어차요. 문제는 이 단어입니다. revision. 요 단어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 revise라고 하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개선하다 또는 뭐 개정하다, 약간 가다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책이 초판이 나왔어. 거기 약간 오타랑 뭔가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그걸 갖다가 약간 수정해가지고 다시 내는 걸 리비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약간 개선하고 개정하고 수정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물론 간소화는 줄이는 느낌이 강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줄이는 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약간 향상시키는 쪽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improving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단어가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얘로 찍으셨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출제합니까? 아니야, 이게 수능이야. 저기 위에서 간소화 쳐놓고 여기다 간소화하면 그게 수능이야? 그거 누가 틀려? 변별력이 없단 말이야. 약간 뉘앙스를 약간 틀어서 재진수를 시킬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능 문제고요. 수준이 3학년이란 건 아닌데 문제 내는 이 스타일 자체가 되게 3학년 틱합니다.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런 거 많이 풀어보게 될 거야. 32번. 학생들은 자주 혼동한다. 친숙함을 뭐랑? 친숙한 건데 이거 진짜로 숙달된 거라고 착각한대. 친숙함을 숙달이랑 착각한다. 그러면서 이게 위험한 착각을 만들어내요. 유능함에 대한. 잠깐만요.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자, 학생들이 친숙함을 마스터리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네. 이 착각 속에서는 정보를 인지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진짜 지식인 것처럼 착각이 된단 말이야. 내가 저 정보 알 것 같아. 인지가 돼. 내가 진짜 이거 아는 거야 라고 착각이 드는데 그러나 있으면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지식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네가 어려움을 겪어요. struggle. 어려워집니다. 언제? 기억하거나 적용해보라고 요청받았을 때 어려워해요. 뭐를? 그 정보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다른 데서 적용해봐 라고 하면 어려워하더래. 잠깐 끊어볼게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맨날 겪는 겁니다. 어휘장을 봤어. 어휘장에 뭐라 써있냐면 1번 run, 달리다. 2번에 stay, 최대한 쉬운 걸로 쓸게요. 머무르다, 유지하다 뭐 이렇게 써있어. 쭉쭉 써있단 말이야. 단어장 외우다 보면 이런 적 많을 겁니다. run을 딱 봤어. 여러 번 봤단 말이야, 이 책을. 그럼 run을 보는 순간에 여기 아직 안 봤어도 뭘 알아? 다음 단어가 stay고 그거 머무르다 라는 걸 알아요. 그게 이 글에 따른 뭘까? 친숙한 거야, 친숙한. 이 단어장의 순서를 외워버린 거야, 순서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나 여기 지금 끝난 것 같아, 다 외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학원 딱 가가지고 어휘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어휘시험지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야, stay 뭐냐? 뜻 써봐라 라고 딱 빈칸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stay가 머무르다라는 건 안 떠오르는데 이 위에 run 있었다는 떠올라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휘 외울 때 지금 좋은 얘기인데 어휘 외울 때 책만 보고 외우시면 안 돼요. 이 책에 있는 단어를 외운 것 같아? 그러면 따로 네가 노트를 펴서 이거랑 뒤죽박죽 순서를 써가지고 시험을 한번 봐봐야 돼. 그게 되면 외운 거야. 그러면 진짜 true mastery
genuine knowledge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익숙함일 뿐이다. 내용 따라오시죠? 자, 이러한 인지적 편향 있잖아. 이것은 강화되는데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 더 강화가 돼요. 그냥 어휘장 보고 눈으로만 이렇게 하면 이게 더 강화된다고, 더 나빠진다고. 뭐 어떻게 하라고? 딸은 적극적으로 노트 펴가지고 쓰시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강화가 되는데 이러한 편향이 뭘로 이어지냐? 학습자로 하여금 과대평가하도록 한답니다. 그들의 이해력을.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어휘시험 보면 되겠다. 라고 느끼도록 만든다. teaching materials. 그때 그 어떤 material, 내용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게 되면 심지어 뭐 비공식적으로든 아니면 상상으로든 간에 뭔가 가르치게 되면 이게 적극적으로 막아준대요. 이러한 착각을. 잠깐 스탑. 잠깐만. 이러한 착각을 막아주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슨 착각이었는데? 나 이제 좀 다 된 듯. 실제로 하면 안 되잖아. 이 착각을 막아준단 말이야. 이거는 플러스예요. 이렇게 잡았어? 그럼 잠깐만.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거 A, B라고 줍시다. 뭐가 위험한 거야? 과대평가하면 위험해. 그리고 친숙함을 지식이라고 착각하면 위험한 거야. 반면에 네가 뭔가 가르치는 행위를 한번 상상으로든 인포멀하게든 한번 해보잖아? 가르치잖아? 그럼 이거 착각을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까지는 발견 못 하셨어도 되지만 이러한 편향은 수동적일 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막아준대요. 이 단어도 정확히 대조가 됩니다. 반의어로 연결이 돼 있죠? 왜? 뭔가 매터리얼을 너가 가르쳐 보다 보면 이 착각이 적극적으로 막아지는데 이게 요구하거든. 깊은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가르칠 수 있어. 그리고 active recall. 적극적으로 기억을 해내야만 가르칠 수가 있고 구조화된 어떤 organization, 조직화가 돼야만 돼. 뭔가 가르치려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의 갭이 어딘지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행위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런 이점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도입해 줄 거야. 잠깐만. 25야. teaching 얘기하는 거죠. teaching materials. 내용을 가르쳐 보는 건데 이것이 또 뭘 도입시켜 줄 거냐면 강력한 메소드를 도입시켜 줄 거야. 예를 들어 상상의 학생에게 가르쳐 보는 거.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실제로 도움 진짜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꿈이 강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공부하면서부터 기준이 뭐였냐면 항상 그날 수업을 뭔가를 듣고 내가 이거 이해했는가가 집에서 그냥 백지 노트 펴놓고 이걸 처음부터 정리해 봤었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지면 그날 완료. 잘 자격이 있는 거고 안 되면 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 제가 입시를 되게 오래 했는데 처음에 현역이라고 하죠. 현역 때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수업 듣고 있으면 내가 뭔가 되는 줄 알고 착각. 재수했거든. 한 번 더 했거든. 두 번째 할 때는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이해가 돼야 이게 되는 거구나. 깨닫고서 제가 대학을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마스터링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진짜 아는 거구나라고 해서 대학을 하나 더 다녔어요. 저 대학교 3개 다녔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강사가 됐는데 다시 너무 제 얘기했네요. 다시 이렇게 뭔가 가르치는 걸 해보게 되면 이게 강력한 메소드를 데려온단 말이야. 이게 뭐랑 좀 달라. 전혀 수동적이지 않고 되게 액티브해요. 강력한 메소드를 갖다가 인트로듀스 시켜준다고. 예를 들어 상상의 학생을 가르쳐 본다든지 스터디 그룹에서 친구, 동료를 가르쳐 본다든지 아니면 페인만 테크닉을 사용해 본다든지 이런 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독해할 때. 그리고 설명을 직접 써보는 거야. 다른 친구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런 것들이 파워풀한 메소드가 된다. 그럼 이거 계속 플러스하게 표현하네. 자, 다 왔어요? 궁극적으로 블랭크를 하게 되면 변화시켜줍니다. 그 겉으로 친숙해 보이는 걸 갖다가 뭘로 만들어줘? 진짜 숙달된 걸로 만들어줘. 좋은데? 진짜 숙달 시켜준대. 뭘 드러내고 채워준대요. 지식의 갭을. 내가 친숙하다고 생각한 것과 실제 숙달, 나는 착각했는데 이 사이에 갭이 이만하게 떠 있었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내가 뭔가 티칭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야.
요만큼이 네 착각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보장해준대요. 견고하고 믿을 만한 이해를. 계속 플러스 하잖아. 빈칸에 뭐가 들어와야 돼? A가 들어옵니까? B가 들어옵니까? 당연히 B예요. 이렇게 푸셨으면 되고, 사실은 지금 밑줄 뒤에서 나와 있는 요 갭을 드러내주고 갭을 채워준다란 내용이 아까 위쪽에 있었던 여기 revealing gaps in knowledge와 정확히 표현이 똑같아요. 갭을 메워준다, 갭을 filling한다, revealing 드러내준다, 같거든, exposing 한다. 이거의 주어가 뭐였지? teaching materials잖아.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건 teaching이죠. 자, 답 한번 찍어봅시다. 5번부터 볼게. 5번부터.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냐? 학습 시간의 양을 줄여라. 설마 찍지 않았죠? 학습 시간 줄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혀 관련 없고요. 4번. 정서적 안정성을 지탱해줘야 돼.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돼. 그런 얘기 아니고요. 가르쳐봐라가 와야지. 3번. 배경 지식을 활용해라? 아니, 무슨 배경 지식이야. 가르쳐보라니까. 2번.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1번. adopt. 채택하다라는 뜻이죠. 채택해봐라. 선택해봐라. 뭐를? 이거네요. teacher mindset. 네가 선생님이 됐다는 마인드셋으로 한번 가져보고 가르쳐봐라. 요게 답이 될 거고요. 33번.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여기서 around는 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숫자 주변에 around나 about이 있다. 그럼 약이라고 해석합시다. 약 이쯤부터 해가지고 수메리안 오피셜들이, 오피셜이 공식적인인데 사람이 되면요, 이 S 같은 게 붙으면 공무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는 공무원이라기보다 관리들이겠지? 수메리안 관리들이 표시했더라는 거야. 그들의 물품 리스트를 갖다가 클레이 태블릿, 어떤 점토로 된 태블릿에다가 표시를 했다, 판에다가. 만약에 그들이 기록하기를 원했다면, 예시가 나오는 것 같은데? 5 fish, 물고기 5마리를 만약에 기록하고 싶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표시했냐? 물고기 5 픽처를 갖다가 그렸다는 얘기야. 응? 그래? 그들의 첫 번째 지적인 lip는 빈칸으로부터 왔습니다. 요 단어가 방향이 좀 있어요. lip. 이게 도약이잖아? 그럼 지적으로 도약했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대놓고 플러스. 그러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지적으로 발전했니? 원인 좀 넣어줄래? 라는 얘기고. 뒤에 읽어봐야겠지. 아직 몰라요? In other words. 요거 좀 힌트가 된다.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 라는 뜻이거든. 다시 말해. 그럼 앞에랑 비슷한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표현했대요. 5마리의 물고기를 어떻게 표현했어? With a numeral. 아래 단어 있죠? 숫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numeral의 지금 글씨체가 똑바로 있어야 약간 기울었어요. 기울었으면 얘가 필자가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힌트가 되는 문장일 거 아니야. In other words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숫자가 누워있네, 숫자가. 글씨체가. 그러면 이게 필자가 좀 강조해 놓은 말이니까 얘가 약간 숫자랑 관련된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빈칸이. 그러니까 숫자를 물고기 5마리랑 같이 그리기 시작했는데,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number 5, 숫자 5를 그렸다는 거야. 뭐 옆에다가? 심볼 옆에다가.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 상징 옆에다가 나름 숫자 5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뉴머럴을 넣기 시작했다. 이거 뭔 얘기야? 그림 그릴 때가 제일 무섭단 말이지. 미취학 아동 수준이에요, 그림이. 물고기라고 칠게. 끔찍하게 생겼네. 이 물고기에다가 어떻게 했다? 옆에다가 숫자 5 같은 거를 같이 그렸다. 뭐 이랬대요. 이렇다고 칩시다. 이게 내 최선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근데 뭐가 어쨌다는 거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네가, 이 사람들이 이번에 묘사하길 원했던 거야. 그리길 원했는데 5개의 물고기가 아닌 다른 걸 그리고 싶어? 그러면 그들이 어떤 걸 깨달았냐? 그들이 이 같은 숫자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아, 야, 이거 5는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trait, 바꾸면 되지. the object symbol, 이 물체를 상징하는 걸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 소를 그리고 싶어. for cow, 얘를 소로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a jar of oil, 어떤 기름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항아리 5개는 어떻게 그리면 돼? 뭐 이런 식이겠지. 여기다가 기름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오, 이거는 유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깨달았단 거예요. 요쯤에 잡으셔야 됩니다. 뭐가 유지가 되냐? 이 심볼은 계속 변화를 하는데 숫자는 같은 걸 써도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 같아.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흥미가 있는 그리고 싶은 그 상징만 바꾸고 숫자라는 건 그대로 유지시켜도 이게 5개라는 게 전달이 되는데?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수메리안들이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을? 숫자는 숫자인데 emancipated, 해방된 숫자를 이제 만들었대요. 왜 해방됐다라고 했을까? 얘는 바뀌어도 이 앞에 있는 물건이 뭔지랑 독립적으로 숫자가 얘 나름이 얘 혼자 뭐를 이제 전달하기 시작해. 이거 5개다라는 걸 전달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저 그림과 분리되어 있는 숫자가 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해방된 숫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다, 내용이. 독해적으로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해방된 숫자라는 건 뭐야? 존재하는데 자기 자신의 right, 권리를 지니고 있고 자기 자신만의 권리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독립적이래. 따로 논다는 거야. 뭐랑? It is being used. 그 숫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세기 위해 사용된 게 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소를 세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세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혼자 따로 존재하는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얘네요, 얘 주인공. 이게 중요한 거네. 그래서 우리가 쉬워요. 뭐가 쉽냐? take for granted. 아유, 어려웠을 것 같은데. take for granted 요거 자체가 수거입니다. 당연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해방된 숫자를 갖다가 당연시 여기기가 되게 쉬워요. 왜? as. 왜냐하면 그 해방된 숫자라는 게 너무 깊게 set into modern thought. 현대적인 사상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숫자가 뭐가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but 역접 주세요. 나오면 항상 뒤에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가장 초기의 문명인 수메리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해방된 숫자라는 게 지적으로 새로웠고 아주 극도로 powerful, 강력했답니다. 자, 빈칸에서 뭐 물어봤더라? 야, 지적인 엄청난 도약이 어디서 일어났니? 여기 지적으로 파워풀했다고 나오네.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돼? 해방된 숫자가 들어가면 되죠. 해방된 숫자.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좀 추상적이었고 안 받아들여졌을 수 있는데 이 상징하고자 하는 그림이랑 따로 놀기 시작하는 이 숫자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다. 수라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고 항상 뭐 이건 그냥 듣고 흘리세요. 수메리안 나오면 보통 숫자입니다. 답이. 듣고 흘리세요. 저 사람들이 상징하는 그 문화 자체가 수를 개발하고 처음에 수량화시켜서 계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해지문에 나오면 거의 숫자예요. 1번. 이 사람들은 더 복잡한 심볼을 더했다. 그 물품의 퀄리티를 나타내려고. 이거 하나입니다, 5개입니다 라는 건 퀄리티예요, 퀀티티예요. 퀀티티죠. 양이지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잖아. 2번. 분리했대 숫자를. 뭘로부터? 그 숫자가 세고 있는 물체로부터 숫자가 분리되었다. 그럼 해방된 거 아니야. 2번이 괜찮고요. 3번. 나타냈다. 신체적인 모양을. 각각의 물체가 나타내는, 그러니까 각각의 물체의 신체적인 모양을 아주 상세하게 그렸다. 아주 디테일하게 막 물고기를 갖다 그렸다. 이 얘기야 지금? 전혀 아니야. 4번. 연결했대요. 그 물체의 카운트를 갖다가 이 물체를 세는 걸 갖다가 시장 가치와 연결했다? 아니지. 그냥 숫자라는 걸 해방시켜서 개발한 거지 이게 시장 가치까지 가진 않아요. 값이 얼마다까지는 안 나와. 5번. 적용했대요. 숫자의 사용을. 너무 좋은데?
숫자를 사용했다고, 숫자를 적용했다고. 아, 오직 가치 있는 물건에만? 이런 가치 있다 없다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물고기에도 썼고 기름통에도 썼고 이랬잖아.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답이 2번이었네요. 자, 34번이다. 얘가 오답률 1위였었나? 하여튼 되게 높았었죠? 어려울 만합니다. 별표. 자, emphasis. 강조입니다. 학습에 대한 강조인데 그룹 내, 그러니까 내 그룹이라고 하자. 내 그룹으로부터 학습의 강조가 takes little account of individuals. 개인들을 little하게 어카운트합니다. 요거 일단 밑줄 줄게요. 우리 이거 나왔을 때 대체로 그냥 뭐 little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요게 사전에 치면요. 거의 뭐뭐 않다라고 나와요. 근데 앞으로 독해에서 나왔을 때 little이나 이거 비슷한 단어가 few지. 가산명사 할 땐 few를 쓰고 불가산일 때 little를 쓰는데 모르셔도 돼요. 해석만 잘하자는 거야. 이거 나왔을 때 거의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not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야 꼬이지 않아요. 그냥 안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카운트는 고려라는 뜻이 있어. 생각하고 고려하는 건데 그러면 그룹 내에서 학습에 대한 강조는 개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와, 이게 뭔 얘기야? 모르겠어. 읽긴 했는데 그룹 내에서의 학습은 개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좀 더 읽어보자.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싫어하는 반면에 누굴 싫어해? In our group, in our in-group. 우리의 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싫어할 수 있대. 잠깐만,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 일단 인그룹은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 인그룹에 있는 사람의 일부를 싫어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 걔네를 갖다 베낀대요. 나랑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 쟤 되게 싫어. 근데도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대요. 교수님들이겠죠? 이 따라가는 행위를 갖다가 연구를 해본 거야. 어떤 맥락에서 따라갔는데? 관찰하는 거지. 어떻게 퍼즐 박스를 여는지를 갖다 관찰하는 행위를 갖고 이 카핑 비헤이비어를 연구를 좀 해본 거야. 예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퍼즐 박스, 스페시픽하네. 그러면 앞에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인그룹에서 카피가 일어난다. 일단 예시 한번 가보자.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그룹이 두 개로 나뉘어 있었나 봐. 둘 다 구별이 됐었는데 뭘로? 최소한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분했대요. 뭘 사용했냐? 심플한 손목의 밴드 컬러를 코딩해 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 내 그룹은 빨간색, 저 바깥 그룹은 파란색 이렇게 갖고 구분했다는 얘기야. 그때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어떤 조건이 더 있었냐? 내 그룹에 있는 모든 멤버를 다 좋아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지금 뭘 받는 걸까? 다 좋아한 건 아니야. 아까 디슬라이크를 봤죠. 싫어하는 애가 있더란 거지. 너 나랑 같은 빨간색이네. 근데 나 넌 싫은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이 뭐 했어요? 싫어했대요. 어떤 사람들?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애들은 싫어했다 이거야. 자, 이거 패션 별표 주세요. 1학년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 이제 뭐 유행 이래버렸으면 이제 산으로 혼자 가는 거야. 아, 손목 컬러 나왔고 막 파랑 빨강 뭐 옷 입는구나 난리나. 패션이 방식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야. 유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애들을 싫어하더라는 거야. 그래? 그룹 내에 있다 하더라도 너 좀 반사회적이야? 나 너 싫어. 인딧 게다가 그들은 이번에는 좋아했대. 어떤 애들을 좋아했냐?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하나? 좋아했는데 덜 좋아했대요. 반사회적인 인그룹 멤버를 덜 좋아했어. 누구보다? 프로소셜한 아웃그룹의 멤버보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소셜이 사회적인이잖아. 엔타이는 이거 반대되는 거니까 반사회적인이라고 했지. 프로는 그럼 뭘까? 이거 친사회적이라는 뜻이에요. 프로 하면 저 엔타이랑 반이옵니다. 그러니까 아웃그룹인데 친사회적인 멤버가 있으면 얘를 오히려 더 좋아했다는 거야. 인그룹에서 반사회적인 애를 더 싫어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카피가 안 나와? 지금 뭐 계속 복잡한 것만 나오고 카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그들의 dislike이 그러한 싫어하는 감정이 영향을 주지 않았대요. 그들의 어떤 경향에? To copy in-group behavior. 그룹 내의 행동을 카피하려는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답니다. 더 카피를 면밀하게 하더래. 누구보다? Out-group behavior보다. 결국에 무슨 얘기야? 아까 실험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dislike. 나 너 싫어. 싫은데도 여전히 카피한다고 했거든? 결국에 싫은데도 지금 아무리 싫어도 카피하는 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대로 가더라는 거야. 이러한 과도하게 남을 따라하는 거 있잖아. 이미테이션 하는 거. 이건 뭘 드러내는 거냐? 우리가 카피하는 이유가 not 이게 아니라는 거야. In order to learn, 학습하기 위해서가 아닌데 어떻게 그 박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열지를 학습하기 위해 카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 효율성을 위해 카피하는 게 아니구나. 효율성을 위해서 카피하는 게 아니란 걸 보여준대. 왜? 효율적이면 야, 얘 지금 반사회적 행동하고 있는데? 그럼 얘를 따라가면 비효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사회적인데도 내가 싫어하는 놈인데도 카피한다는 얘기는 얘를 지금 내가 따라하는 행위에 따라하고 있는 이 행위에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얘를 따라하는 건 아니란 거지. 싫은데도 따라해? 그럼 효율성이 아니라 상자를 잘 열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아니라 뭔데? 우리는 학습하기를 원한답니다. 어떻게 그 박스를 여는 걸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아, 이거네. 효율적으로 하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를 익히려고 얘를 따라하는 거다. 다시 말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해주자면 똑같은 게 들어와야지. 이 properly 들어오면 돼요.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하게 증명될 것이다. 심지어 반사회적인 인그룹 멤버라고 하더라도 얘가 하는 행위가 적절하다라고 입증이 될 거야. 자, 빈칸에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쉽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적절한 걸 파악하기 위해 쟤를 따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아닌 애가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적절한 게 아닐 수 있잖아. 저 그룹한테 해당하는 걸 수 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놈이라도 내 그룹에 있는 애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자, 5번부터 볼게요.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룹의 정체성보다. 그럼 내 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면 내가 카피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카피를 안 해야지. 그룹의 정체성을 따라가려는 거지. 4번, pursue, 추구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효율성 따지는 거 아니다. 3번, 행동을 피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지는 행동이야? 누구한테 시연되는 행동이야? 인그룹에서 보여지는, 인그룹에 의해 보여지는 행동은 내가 안 따라간다. 아니, 인그룹을 따라간다고 했잖아. 이 행동을 왜 피해? 따라가야지. 카피해야지. 2번, 아웃그룹의 행동을 따라가더래요. 사회적으로 적절한. 아, 좋은데 얘가 너무 좋아요. appropriate. 얘가 proper이랑 동의어니까 여러분이 시험 때 마주했었을 때 아, 얘구나 했을 수 있는데, 자, 아무리 싫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카피하는 건 인그룹이야, 아웃그룹이야? 인그룹이 돼야죠. 인그룹. 내가 인그룹 멤버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야? 얘가 좋아서가 아니야. 우리 그룹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표준이니까 제가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남의 그룹은 저렇게 이렇게 안 해도 뭐 상관없는데 우리 그룹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놈이어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팔로우 하는 건 아웃그룹이 아니라 인그룹이에요. 2번이 어려웠네. 1번, 우리가 왜 인그룹을 따라가는 걸까? 규범과 관습에 conform to, 이게 순응하다죠. 순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야. 어디에? 인그룹에. 약간 그래 정확하게 들어있진 않지만 이런 게 추론이 약간 돼야 돼. 아웃그룹, 내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너 우리 반이라고 하자. 쉽게 생각해서 너 우리 반 아니야? 딴 반이야? 아, 그럼 난 너 안 따라가. 우리 반에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 있는데 쟤는 저걸로 가던데? 나도 저걸로 가야 돼.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인그룹에서 통하는 규범과 규칙, 관념 같은 거를 그대로 순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 문제는 지문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걸 딱 캐치해갖고 찍기보다 속어로 쳐냈어야 됩니다.
이게 고난도예요. 쌤 이렇게도 나오나요? 당연히 나와요. 3학년에서는 매우 빈출되는 패턴이니까 소거를 잘 치셨어야 된다. 답은 1번.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38번 갑시다. Thus, 그러므로 이건 순접이지. 저는 순접의 역삼각형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요한 진보라고 과학에서 부르는 것은 it's not, 아니야.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냐면 덜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아니야. 잠깐만. 프로그레스는 더 정확한 게 아니다. 정확성을 추구하는 게 프로그레스가 아니란 거야. 뭐 대충 알겠어요. 가봅시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셨으니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졸업하기 전에 100번은 보게 될 겁니다. 저기 그 국어에서 독서 쪽과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 뭐 영어 독해지문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될 거고, 이 사람 나오면 무조건 패러다임이 같이 나와요. 패러다임. 이게 뭔지를 좀 이해해 두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이해하기에 내용이 너무 얕아가지고 저는 하진 않을 건데, 토마스 쿤이 주장한 패러다임이란 게 뭔지 나중에 혹시 좀 특히 국어에서 독서 같은 데 나왔다라고 깊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에도 도움이 돼요. 일단 가보자. 쿤이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proposition,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제안이나 가정 같은 것들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야. 어디에? 패러다임에. 우리의 세상에 대한 proposition은 다 패러다임으로부터 나온다. 이 패러다임이란 게 뭐야? 동격이에요. 지금 패러다임은 대략적으로 네트워크래. 뭐의 네트워크야? 상호 연결되어 있는 약속 간의 네트워크래요. 상호 연결된 약속이다. 패러다임은. 근데 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특정한 이론에 대해.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 상호 연관되게 야 이거 맞다라고 믿자라는 그런 약속, 이런 게 패러다임이고, 또 이건 뭐냐면 어떤 주제에 관한 컨셉션, 개념이래요. 그리고 방법론적인 관습이랍니다. 이해가 어렵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과학적 이론, 이것들을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지동설, 천동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패러다임인 거야. 그게 패러다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세상에 대한 프로포지션은 다 패러다임으로부터 온다. 지동설, 천동설 이런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이 얘기지.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us, 그러므로 순접이죠? 비슷한 얘기 해야 되겠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그들은 연구를 수행해요. 뭘로부터? 특정한 패러다임으로부터. 패러다임으로부터 프로포지션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괜찮죠. 괜찮고 이어지고, 심지어 가장 exacting, 정확하고 엄밀한 측정도 오직 sensible, 가능해져요. 말이 되고 타당해집니다. 뭘로부터? 그 패러다임으로부터. 너 뭔가 정확하게 네가 직접 측정하려고 해도 일단 패러다임이 먼저 사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specific 패러다임 얘기하는 거고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 a look into microscope, 현미경이죠. 현미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뭘 예시로 받는 걸까? 아까 뭐 측정한다라고 했잖아. 아주 면밀하게 측정한다고. 그걸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한번 쓴다고 쳐보자. 뭔가 측정하려고. 현미경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게 너한테 tells you nothing, 아무것도 안 말해준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근데 unless, 얘는 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하죠. 뭐가 아니라면, 너가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가 원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현미경만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무슨 정보인데? What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그 현미경이라는 그 장치의 특성, 그리고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당신이 무엇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사전에 정보가 없으면 현미경 딱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뭐 현미경으로 예를 들어 뭐 여기에 뭐 접시 같은 거 놓고 여기다 뭐 올려놓고 얘를 관찰을 막 했단 말이야. 여기 막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게 보여. 근데 내가 이걸 현미경을 들여다보기 전에 예를 들어 옆에서 누가 야 이거 뭐 우리 구강 내에 있는 미생물이야 라고 사전에 정보를 줬어. 이게 패러다임을 줬어. 그러면 내가 이걸 봤을 때
미생물들이 꾸물꾸물 기어다녀 라고 하지만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네가 그 정보가 없는 상태야. 패러다임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일단 그거 딱 봤을 때 꾸물꾸물 기어다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한다는 얘기야.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현미경이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뭔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보여주는 도구조차도 결국에 뭐가 있어야 된다? 패러다임이 없으면 안 된다. 그 패러다임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전에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과학적 이론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은 볼 걸로 예상되는 것은 미생물이다라는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좀 어렵긴 해요. 3번이 이 정도 이해도가 되면 괜찮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4번 rather, 오히려. 이거 일단 역접입니다. 오히려 그것 요거는 대명사, 지시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S가 뭐예요, 쌤? 시그널이라는 건데 앞문장에 이 it이 나와야 돼요. 자, 오히려 그것은 수평적인 변화이다. 뭘로 변화하는 거야? 하나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수평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뭐가요? 현미경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수평적으로 하는 것이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나 현미경 그냥 들여다봤는데 뭐가 horizontal한 shift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4번에 단절이 떠요. 여기가 어색해요. 이상하단 말이야. 앞뒤가 안 이어져.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 얘를 갖다 한번 의심하시는 겁니다. 이상한데? 자, 앞문장이랑 한번 이어지는지 볼까? 현미경을 보려고 해도 사전에 정보가 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요한 어떤 과학에서의 진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거는 현미경 같은 걸 보면서 원래 정확하지 않은 것에서 점점 정확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현미경을 보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 애초에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측정을 계속 해나가면서 점점 정확한 쪽으로 정교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다음 문장. 오히려 동등한 수평적인 변화인 거야. A라는 패러다임에서 이게 뭐야? 하나의 세상을 보는 방식. 이걸 패러다임을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A라는 패러다임에서 B라는 걸로 그냥 수평적으로 이동한 것이지 얘는 지금 뭐야? 좀 어려워요. 수직적으로 원래 정확하지 않은 쪽에서 더 정확한 쪽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요 표현이 앞에 4번에 등장해줘야 저 it이라는 게 받아지면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럼 쌤, it은 뭔데요? 지금 it은 뭘 봤습니까? 요 제시문에 있는 progress를 받는 거지.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보라는 건 부정확에서 정확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가는 거야. 수평적으로. 이론이 그냥 A에서 B로 바뀌고 B에서 C로 바뀌는 것이다. 이걸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불러요. 토마스 쿠니.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 2개 남았나요?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너무너무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대단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해봅시다. 39번. 자, 그러나 여기 억접이 들어있네. 그러나 몇 시간 더 지나고 나면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 태양이 따뜻하게 만들어준대. 그 온실 뭐 위로? above freezing 하면 이 영하 위로. 그러니까 어는 점보다 위쪽으로 태양이 약간 어는 것보다 따뜻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방문이 아주 기적적인 대조를 제시해 줄 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아까처럼 풀어야 돼. 여기 숫자 기점으로 단절이 뜨는가. 뭔 소리야? 가보자. Making two visit. 2번의 방문을 해보래. 어디에? 어디에 2번 방문해봐? 우리의 아주 추운 온실에. 온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2번 가보라는 거야. 한 번은 언제? When at dawn. 새벽에 가보라는 거야. 언제 이후에? below zero night. below zero는 영하를 얘기합니다. 영하였던 밤 이후의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한 2-3시, 3-4시 요때쯤에 가봐라.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언제야? A few hours later. 몇 시간 있다 가보래. 일단 여기 A, 여기 B라고 주자. 새벽에 한 번 가보고 낮에 한 번 가봐라. 이렇게 가보게 되면 이런 2번의 방문을 하는 것이 제공할 것이다. 아주 놀라운 introduction, 소개를 제공할 거래. 소개해 줄 거래. 겨울의 작물에 대해. 뭔 소리야, 씨. 복잡해요. 가보자. 일단 근데 이건 나오네. During the dawn visit. 새벽에 방문한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작물들이 다 꽁꽁 얼어 있을 거래. 맞지? 아까 새벽에는 영하였다라고 하니까 다 얼어 있을 거다.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raising the inner covers. 이걸 어떻게 그리냐? 고등학교 1학년 이거 머리에다 어떻게 그려? 안쪽에 있는 커버를 들어 올리는 것은 이게 뭐야?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이 커버조차도 얼어 있거든. 얘는 뭔 얘기? 안 그리고 싶은데 그림이 또 나와버렸단 말이야. 비닐하우스라고 칠게요. 이게 어떻게 비닐하우스지? 비닐하우스 안에 진짜 위기다. 농작물들이 막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 여기 막 뭐 고구마, 감자 막 이렇게 있어. 거기다가 그 상황 속에 얘네가 밤 동안에 추우니까 이 비닐하우스의 주인이 여기 위에를 뭐 커버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황인 거야. 와, 죄송해요. 이게 제 최대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 바보인 걸 너무 걸려버렸는데 이 해설 영상에서 여기를 커버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뭐를 덮개로 덮어놓은 거야. 얼을까봐, 애들 다 죽을까봐. 자, 이 인너 커버를 갖다 들어 올리는 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꽁꽁 얼어가지고 지금 얘네조차도 얼어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들어 올리게 되면 만약에 들어 올린다? 그러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 거냐면 딱딱하고 이 서리가 코팅되어 있는 이파리들이 황량한 광경이 펼쳐질 거래. 요 아래 이제 막 고구마 잎 같은 것들이 다 황량하게 돼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어때? 충분하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대요. Anyone?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This side is foolish. 이거 되게 멍청한 생각이다 라는 걸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황량한 뷰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지. 덮개 딱 열어보면 이거 다 죽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오답률이 높을 만해요. 이 this 아이디어가 뭘 봤냐? 앞에 있어야 되거든? 뭔데 this 아이디어가? 커버를 들어 올리면 이 생각이 되게 멍청하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뭔데? 앞문장에 있나? 새벽에 방문했을 때 작물이 얼어있다. 이거 뭐가 멍청한 게 뭐가 있어? 좀 어려운데 그 앞문장에는 winter harvest예요. 겨울에 이 비닐하우스에 뭔가 농작물을 키워내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 너 새벽에 가서 이거 한번 덮개 열어봐. 그거 다 꽁꽁 얼어있을 거야. 내가 농사를 잘 몰라서 딸기가 이렇게 키우지 않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딸기라고 칠게요. 딸기 다 어떻게 돼 있어? 다 죽어 있을 거라고. 이게 겉으로 볼 때 애들이 이파리가 다 말라가지고 난리가 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야 겨울에 이렇게 농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황량한 뷰가 펼쳐질 것이다. 자, 일단요 내용은 매우 어려운데 대충 어떻게 봤어야 되냐? 앞에서 얼어 있다고 했고 여기 일단 이것도 얼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실전에서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대충 비슷하게 얼어 있는데 일단 가자. 요게 실전적입니다. 1학년 수준에서는. 그 다음 그래 이게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야. Under the inner covers. 그 inner cover 안쪽에 closely spaced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열이 있을 거래. 뭐가? 생기가 넘치고 건강한 이파리들에. 잠깐 스탑. 뭐 하세요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기가 넘쳐버립니까? 앞문장 어땠어? 황량해서 이미 이파리가 막 다 서리가 앉아갖고 죽어가는 광경이었단 말이야. 이게 지문 전체를 머리에 그려갖고 형편없는 거 빨리 지워버리자 이거. 머리에 그려가지고 이거를 푸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냥 언어적으로 풀었을 때 앞에는 마이너스인데 여기 갑자기 플러스잖아.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도 인널 커버를 열었거든?
앞문장에 raising the inner cover 열어봤더니 막 여기 난리가 나 있었잖아. 애들이 다 죽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inner cover 안쪽에 갑자기 여기 왜 살아있냐고. 답은 찍을 수 있어요. 3번 이상합니다. 여기 기점으로 이렇게 내용이 꺾여 있잖아. 그러면 갖다 넣어봐야지. 자, 앞에는 어떤 상황이었어? 새벽에 가봤다고, 새벽에. 새벽에 추울 때 가면 저 딸기 잎이 다 얼어 있어. 근데 몇 시간 지나고 가보래. 이건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낮 아침 동안에 햇살이 따뜻하게 저 영상으로 온도를 높여주면서 이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는 아주 기적적인 대조가 일어날 거래. 이 대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아까 황량하던 게 이렇게 활기차게 바뀌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3번입니다. 아우 진짜 시험장에서 얼마나 공부에 떨었을지 39번 보고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 문제. 자, 41, 2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자, 장문치고 좀 어려웠어요. 이게 오답률, 내가 아까 오답률 1위 잘못 얘기했구나. 34번이 아니라 요 뒤에 있는 42번이죠. 제가 사실 여러분 해설 강의 촬영하고 있는 요 날이 1, 2, 3학년 해설 강의를 다 찍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이라 지금 앞에 다른 학년이랑 좀 헷갈려서 실수했어요. 자, 41, 2번 가봅시다. It's fair. 타당하다, 공정하다. 뭐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일단 맞는 얘기라는 거야. 뭐가? 인내라는 게 terrible name. 인내는 아주 끔찍한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타당하대. 이게 평가가 아니라 이게 평가네. 끔찍하다. 뭐가? 인내가. 인내라는 건 끔찍하다라고 글이 시작하네요. For one thing, 한 가지만 꼽아서 얘기해 보자면 the prospect, 가능성이야. of doing anything, 뭔가 해야 되는 가능성인데 이 뭔가가 뭐냐? 와, 여기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1학년인데 You've been told, 여길 괄호로 좀 줄게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여기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가 혹시 있다. 저희 학교는 뭐 3학년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쓴답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문법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지금 이 대시 뭐야? that 다음에 you've been told will require patience 라고 나온단 말이야. 뭐 대충 관계대명사 같지 않아? 근데 이거 뭐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헷갈려요. 뒤에 주어 있잖아. 근데 뒤에 또 보니까 told will? 이상해.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명사가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명사 다음에 관계사가 나와요. 헷갈리지 않게 그냥 대시라고 하자. 명사가 하나 나온 다음에 대시 나와. 그 다음에 요 뒤에 어떤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이때 요 주어 동사 가운데 들어간 걸 뭐라 부르냐? 여기를 그냥 삽입이라고 부릅니다. 문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 지금 제가 걸어친 것처럼 없는 걸로 봐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하지. 너가 들어왔대. 근데 너가 뭐라고 들어왔냐?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너가 이것을 뭐라고 들어왔냐면 이게 anything이 요구할 거래. 인내를. 잠깐만요. 그러면 질문. 물론 지금 해설 강의니까 독해적으로만 중요합니다만 이거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관계대명사예요? 뒤에 얘가 없다라고 봤었을 때 뒤에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주격, 목적격, 주격이 됩니다. 저는 격을 이렇게 표시해요. 주격관계대명사네. 요거 하나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좀 집중해서 여기 익혀두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없는 거니까 동사 튀어나왔잖아. 그럼 얘 주격관계대명사다 이거야. 기억해둘 수 있으면 합시다. 자, 하나만 얘기하자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있잖아. 어떤 가능성? 너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지금 하게 되면 이거 인내가 필요한 거래. 야, 너 인내심 있게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 그런 가능성이 단순히 어떻게 느껴져? unattractive.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져. 이게 terrible을 받아주죠. 끔찍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아직 뭐 2학년, 3학년 되지도 않았는데 너 3학년 되면 인내심이 필요해. 막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짜증난단 말이지. 끔찍하다. 매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more specifically,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이건 아주 혼란을 줄 정도로 수동적이래. 이 문맥상 어휘는 아까도 하나 했지만 항상 반이어로 풀어요. 수동적이냐, active, 적극적인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좀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계속해서 인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글의 키워드는 인내로 읽힙니다. 인내가 중요한 단어 같아? 인내라는 건 the virtue, 미덕이에요. 어떤 미덕이냐? 전통적으로 촉구되어 왔답니다. 누구에게? 가정주부들에게.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주부들에게 인내가 자꾸 강제되어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남편은 더 exciting한 삶을 살았대요. outside the home. 집 바깥에서. 이러면 나와요. 자, 인내라는 건 남편한테 요구된 거야? 가정주부한테 요구된 거야? 가정주부라 그랬어. 근데 가정주부는 남편과 달리, 자, 남편은 exciting하다 그랬거든. exciting하다 그랬어. 반면에라 그랬잖아? 그럼 가정주부는 exciting해? boring해? 약간 boring한 거지. 이 boring한 것을 갖다 표현하려면 passive라고 해야 돼요? active라고 해야 돼요? passive가 맞죠. 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에게 너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제가 되어 왔고 촉구가 되어 왔고 또는 on racial minorities. 자, 여기 upon 있죠. 다 왔어? 잘하고 있어. up에다가 걸어주세요. 영어에서 upon이랑 on이랑 100% 똑같습니다. 그럼 뭔데요? 지금 그 얘기 왜 하세요? 자, 병렬이 어떻게 되는 거야? on racial minorities. 여기가 2번이고요. 뭐랑 병렬된 거니? upon housewives. 여기가 1번이에요. 그러면 그 인내라는 미덕은 전통적으로 가정주부들에게 촉구가 되어 왔고 두 번째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인종적인 소수자들에게 요구가 됐던 거야.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해줬냐? 어떤 말을 들었냐? 너 기다리란 말을 들었대. 한 몇십 년 정도 더 기다려라. 뭘 위해? 너희 완전한 시민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 너 인종적 소수자야? 좀 더 기다릴래? 50년만. 이렇게 들었단 얘기야. 다 무슨 얘기예요? 인내를 강요받았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강제되었던 것이었다 이거지 지금. 다음 문장. 재능이 있지만 벗이 있네요. 재능은 있지만 self-effacing.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어떤 직원이 있어. 능력은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아주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어떤 승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런 직원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경향이 있냐? 이 직원은 will be waiting a long time. 긴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래요. 자, 요쯤 되면 살짝 느껴야 되는 게 인내에 대해서 지금 되게 좋게 표현하는 것 같아? 나쁘게 표현하는 것 같아? 인내하게 되면 계속 가정주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인종적 소수자 몇십 년 더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너 직장에서도 자꾸 인내심 갖고 있잖아? 그럼 너 오래 기다려야 돼. 마이너스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정도고요. 다시 말해 그녀는 ought to be trumpeting her achievement instead. 아우 시험장에서 이거 어땠을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갑자기 achievement인데요? 플러스 이거 답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instead이 대신에야 대신에 오래 기다리던가 아니면 대신에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거리를 갖다가 이거는 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펫팅 안 좋네.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 트럼펫팅은 알아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 트럼펫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내세우다. 그럼 이거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트럼펫팅이란 걸 고1이 모를 거야 라는 거를 아실 텐데 그건 뭐냐면 야, 너 이거 일단 물음표로 놓고 갈래? 불편한 상태로 풀 수 있니? 라는 그 능력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독해적으로 풀어냈었을 때는 오래 기다리던가 아니면 본인의 성취를 갖다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뭐 해야 돼? 트럼펫팅, 막 트럼펫을 부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럼 B번도 어때요? 괜찮은 겁니다, 사실. 요거 찍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자, 이런 모든 사례들에서 인내라는 게 어떤 방식이야? 심리적으로 당신 자신을 갖다가 accommodating, 적응시키는 방식입니다. 뭐에? 내가 지금 권력이 되게 부족한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냥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방식이래. 다시 말해
이 인내라는 건 어떤 태도냐면 의도된 거래. 너를 돕도록. 도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단념하도록 돕는데요. 당신 자신을 뭐해? 당신의 낮은 포지션이냐 높은 포지션이냐 물어봤는데 권력이 없다며. 낮은 포지션이 맞죠. 괜찮고. 그리고 이론적인 희망을 갖도록 하는 거래요. 아, 요게 앞에만 놓고 보면 되게 쉬운 선지인데요. 뒤에 보면 여러분 여기 때문에 니네 다 C 찍었구나.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 해석을 이렇게 했어야 돼요. 내가 권력이 부족한데 단념하자. 알겠어. 그리고 내 지금 지위가 되게 낮은데 단념하자.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알아? 이론적으로 희망이 생겨.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최악이야. 나 지금 저점 찍었고 어떡하겠어. 나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쭉 버텨봐야지. 지금 저점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better days니까 플러스니까 low가 아니라 high네요 이렇게 찍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설명 이해되시죠? 5-1이 할만하네. 꽤 까다로웠습니다. 지금 저점을 찍어서 인정을 해야 앞으로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C가 괜찮은 겁니다. 당연히 괜찮고요. 그 다음 그러나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뭔가 바뀐다. 잠깐만. 이거 앞에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앞에까지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는 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너 자신의 낮은 지위에 단념하고 타협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야. 이런 느낌인데 사회가 가속화되고 되게 빨라지면서 뭔가 좀 바뀌나 봐. 좀 더 가보자. 점점 더 많은 맥락에서 인내라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바뀌네요. A form of power. 권력의 형태가 된답니다. 이게 아까랑 달라진 게 맞나? 명확하게 다르죠. 아까는 인내라는 게 뭐였어? 인내라는 게 내가 지금 권력이 부족한 거를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야. 근데 지금 요 문장 기점으로는 갑자기 인내라는 게 똑같은 인내인데 어떻게 되냐면 권력의 형태가 된대요. 인내가 권력이 된다. 그러면 D번. 앞에랑 상황이 바뀐 거 맞습니까? 바뀌었냐 아니면 stay, 유지됐냐는 건데 당연히 바뀐 게 맞죠. 자, 좀 더 가볼게요. 왜 바뀌었는데? 왜 이게 권력의 형태가 되는데? In a world. 이런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야? 이 서두름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세상이야. 이게 지금 복잡하네. 가속화되니까 자꾸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서둘러.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단 말이야. 이런 세상에서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 feed는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바니어는 억제한다는 거겠지. inhibit. 어떤 충동이야? to hurry. 서두르려는 충동을 그대로 충족시켜 줄 거냐 아니면 막을 거냐. 하여튼 그런 능력이.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to allow things. 어떤 것들이 허락해 주는 건데 뭐 하도록? to take the time they take. 그것에 걸리는 시간을 그대로 걸리도록 그대로 두는 거야. 이게 뭐야? 인내 아니야. 이거 할 거면 시간이 이렇게 걸려? 영어 성적이 이렇게 단기간에 안 늘어? 6개월 걸려? 6개월 동안 계속 인내하면서 해줄게. 실제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 이건 조심하세요. 이건 서두르려는 그 충동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충동에다가 뭔가 먹이를 주는 거야? 아니면 이걸 막는 거야? 서두르려는 것과 인내하는 것 반대죠, 서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걸 그대로 feed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피해가야죠. resist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항해야 될 것 같아. 서두르려는 그런 열망에, 그런 충동에 저항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그대로 걸리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인내심, 그 능력. 그 능력이 이제 뭐가 되냐? A way, 하나의 길이 됩니다. 무슨 길? Gain purchase on the world. purchase, 별표. 이걸 1학년에 낸다고? 물론 이거 몰랐어도 뒤에랑 병렬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고 방향의 유추가 가능해요. 세상에 대해서 purchase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일을 할 수 있대. count, 중요한 일. 그리고 만족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래. 플러스하구나는 잡을 수 있어. 독해적으로는. 뭘로부터?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뭐 하는 대신에?
풀업 밀어버리는데 모든 너의 어떤 성취를 갖다가 나중에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 나중에 미래에 이게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대신에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부터 만족감이 온다 이 얘기야. 근데 purchase는 뭔데요? 충격적인 단어인데 저게 구매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게 한 3, 4년 정도? 4년 좀 됐겠네요. 4년 정도 전에 3학년 평가원 기출에 딱 한 번 나왔던 어휘입니다. 여태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뭔데? 강점이란 뜻이 있습니다. 처음 보지? 이거 알고 있으면 비정상이야. 고1인데. 근데 주석 없이 줬다. 물론 의도는 알겠어. 이거 몰라도 뒤에 플러스 있잖니. 이거 내가 굳이 안 줘도 되지? 라고 하신 건데 동의할 순 없습니다. 저는 이런 출제에는 뭐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답은 얘는 지금 어휘 문제는 답이 나왔지. 오답률 1위짜리. feed를 resist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푼 김에 오답률 순위는 없었지만 제목도 찍어봅시다. 글이 되게 긴데 정리하면 뭐예요? 키워드는 인내죠. 인내에 대한 글이고 인내라는 게 처음에 나쁘게 시작합니다. 마이너스로 이만큼 주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 꺾여가지고 요새는 인내가 미덕이야. 인내가 purchase, 강점인 거야. 라고 하고 끝냈단 말이야. 1번. 인내는 절대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인내는 답이 아니야. 이거는 그 위쪽에 있던 걸 받은 거지. 글 끝부분을 못 봤죠. 안 됩니다. 이제는 인내가 답이에요. 2번. 일에 집중해라. 진짜로 중요한 일에. 아니 뭐 하세요? 인내를 가지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그건 요만큼 얘기했던 거고 글의 전체는 인내인데 인내가 없이 어떻게 되나. 이건 너무 좁아요. 3번. 인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완벽하네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둘 다 들어가 있지. 4번. 너무 오래 기다리는 인내의 숨은 비용. 이런 마이너스잖아. 인내의 강점이 돼야지. purchase. 5번. 인내하는 것. 이것은 찍었을 수 있겠어요. 키다. 여기까지 좋아. 어디에?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글인가? 직장인이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지금 그런 거 얘기하고 막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왜 관계입니까? 업무가 돼야죠. 요게 틀리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제가 조금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쉽게 그냥 답만 툭툭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저를 대체로 이 영상에서만 보고 또 되게 나중에 볼 거 아닙니까? 6월 모의고사 때 해설 영상 때 아마 뵐 것 같은데 그 전에 약간 독해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수능틱하게 풀었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영상을 듣다가 내가 독해를 좀 채워야겠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나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기간 뜰 때 빨리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거나 아니면 혹시 여름방학 이때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투스의 강의를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기초 독해학이란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때 해설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